우리는 돈 공부죠.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그 부동산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고 또 누가 그거를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또 얘의 가치가 또 달라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경매 하시려는 이유들이에요. 돈 벌고 싶어요, 소액 투자, 노후 준비, 월세 받고 싶어요는 원래 제가 항상 하던 얘기인데 지금 이게 늘었어요. 지금 안 사면 안 될까 봐.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저한테 원래 제가 경매를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매하는 것을 아는 지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 아우 내가 옛날에 좀 빨리 경매해야 돼요. 그러면은 난 그런 거 몰라요. 아유 그런 거는 우리 와이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연락이 와요. 근데요 제가 진짜 그때 선생님 말 들을 거 그랬나 봐요 하면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연락 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주로 그런 거예요. 이 아파트 지금 살까요 말까요? 좀 무리인데 이거를 사야 될까요? 팔까요로 고민하시는 분이 없고요. 다 살까요? 지금 사면은 혹시 너무 꼭지에 사는 거 아닐까요? 제가 살 수 있는 그 가진 돈의 한도까지 다 합쳐서 빚을 한도 영끌을 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진짜 아주 많으시구나. 근데 그분들 많이 사셨어요. 경매로 낙찰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물건이 진짜 없었어요. 진짜 여름 내 물건을 찾을 물건이 없을 정도로 일단 법원이 안 열렸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안 사면 안 될까 봐 때문에 아주 괴롭습니다. 또 다른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겠죠. 세금 도대체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물건에서는 세금이 안 나왔는데 이제 임대사업자로 이제 하고 계시던 분들이 다 임대사업자가 자동으로 다 폐업 처리가 돼버렸어요. 문자 띄고 오더라고요. 폐업됐다고. 이렇게 그냥 폐업 당하는구나. 폐업 당해요. 사실은 제가 6월 전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핍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가서 폐업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종부세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철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강제로 폐업을 결국 당한 거죠. 이런 분들이 또 많죠. 그럼 도대체 종부세는 얼마나 나올 것인가? 종부세가 계속 오르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이 나오고 내년 이 세율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팍팍팍 올라가는데 물건을 더 가져가는 게 부담스러워지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집이 없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꼭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의 한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고 또 원래 이제 집을 갖고 계셨고 다주택자이고 임대사업을 했던 분들은 약간 멘붕 상태였죠. 우리는 한동안 멘붕이었어요. 특히 이제 법인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법인을 하셨잖아요. 네,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는 괜찮지. 법인을 해서 한꺼번에 물건 막 하시는 분들. 그때도 말씀드려서 법인에 분명히 제재가 있긴 할 거라고요. 근데 이게 좀 피해 보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최근에 법인의 물건을 한도를 막 늘렸는데 아직 수익을 내기 전인 분들이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냥 가져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이 모든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씩 나눌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오셨는지 좀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을 또 드릴게요. 자, 먼저 요즘 경매 얘기부터 해요. 지금 9월달 경매 물건들을 제가 한번 쫙 봤어요. 자, 이런 거 궁금하시죠? 어떻게 요즘 경매 법정은 어떤지, 법정이 열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세금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출 도대체 나오긴 나오는 건지, 사금융이 아주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방법 없어요. 자, 부동산 대책 이후로 경매, 그래서 경쟁이 뚝 떨어졌고요. 저는 하려고 칼을 갈았던 분들한테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부동산이나 전 뭐든지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의 이치라는 게 마냥 오르는 건 없어요. 마냥 좋은 것도 없고 자연의 이치잖아요.
항상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고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늘 이게 있는데 그게 언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절대 안 떨어질 거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렴하게 사려고 하는 거고요.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시작을 하자는 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영끌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죠. 하지만 영끌을 해서 수익을 못 낸 사례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하우스푸어들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다 영끌 하셔갖고 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좀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들어가셨던 분들이 하우스푸어가 됐던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래라고 보다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단정적으로는 아니고요. 열린 사고를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9월에 아파트, 서울 아파트가 17건밖에 없었어요. 요거는요, 이 PPT는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네, 보내드릴게요. 서울에 9월 달에 아파트가 고작 요거밖에 없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예 법원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근데 보시면 다들 매각 가율이 그리 낮지 않아요. 그리고 취하도 엄청 많이 되고요. 취하가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막 취하돼요. 왜 취하된다 그랬어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취하된 이유 뭐죠? 집 가격보다 빚이 적으니까. 집 가격보다 빚이 적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요. 원래는 이런 일이 흔치 않거든요. 원래 집이 1억이면 빚은 보통 원래 예전 기준으로요. 집이 1억이면 빚이 7천. 이게 보통 공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대출을 더 조금 해줘. 그죠? 빚이 6천 밖에 안 돼요. 1주택자라도. 거기다가 집 가격이 올랐어요. 집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1억이 2억 됐어요. 그러면 이 집을 매도를 해도 그래도 되는 거죠. 집 가격에 비해서 빚이 너무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대출은 많이 못 끌어오고 집 가격은 오르다 보니까 취하시키고 살 수 있는 물건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보통 상황에는 이런 상황이 일반적이지 않은데 이상한 다른 가압류나 이런 권리가 있는 그런 물건들 외에는 대부분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하시키고 사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일반적인 보통 시장에서는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빚이 다 꽉 차 있거든요, 보통은. 서울 아파트들은 취하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직도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 보시다가 물건 하려고 해도 시장에 물건이 없잖아요. 금매는커녕 매매 자체가 없어요. 거래를 하려고 해도 서로 이제 관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경매 물건 괜찮은 게 나왔다. 그럼 얘를 입찰을 하기 전에 가서 취하시키고 그냥 매수를 하시는 거 지금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됩니다. 가을 내내 그게 가능했고요. 여름에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낙찰을 받은 요거 답심리 아파트요. 7억에 낙찰 받으셨어요. 115%예요. 잘 받은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막 봐서 115%. 감정가 대비 115%인데 잘 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답심리 아파트. 높아요? 네. 잘 받은 거죠. 네. 왜냐면 감정가가 낮으니까. 감정가가 낮았겠죠. 요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네. 지금 실거래가는 7월 달에 6억 8천이거든요. 실거래가는. 근데 매물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억 9천. 그러니까 실거래가 7월 이후로 거래가 이제 없었는데 호가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7억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시장에서는 7억 9천에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거고, 시장에서는 7억 9천에 살 수 있을 거고요. 그것도 물건이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 일단 아파트 물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지금 7억 1,500에 낙찰 받았죠? 7억에 낙찰 받았죠? 한 9천만 원 정도 시장가보다는 약간 저렴한 편이다. 보실 수 있어요.
서울 아파트들은 대부분 약간 이런 세예요. 감정가보다 더 높게 낙찰이 됐는데 시장에 나와 있는 호가보다는 저렴하고 실거래가랑 약간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어요. 싸지가 않죠. 일단 금액이 좀 있어요. 물건들 제가 쫙 봤더니 너무 괜찮다. 근데 아유 그냥 뭐 다 10억이 넘어가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물건들을 또 보셔야 되겠죠. 경기도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경기도 아파트는 경기도 아파트도 낙찰가가 그리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경기도 아파트도 감정가를 넘어서거든요, 낙찰가가. 누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 했어요. 작가님, 제가 가진 돈을 다 합쳐서 빚을 다 끌으면 서울에 아파트를 하나 살 수 있는데 안정적으로 그냥 조금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면 경기도의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뭐가 좋은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기도 아파트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의 아파트를 하려면 급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경기도 아파트의 낙찰가는 얘도 서울 거를 보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도. 근데 그 오름세는 그렇게 막 가파르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나올 물건들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다주택자들이 던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들 있죠. 어차피 똘똘한 한 채만 가져가려면 그 똘똘한 한 채는 서울 거예요, 경기도 거예요. 서울 거죠. 버리려면 폐가 이제 딱 들고 있는데 폐를 하나 내려놔야 돼. 그러면 제일 낮은 것부터 내려놓죠. 그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막 급하지는 않다. 사람들 다 뛴다고 나도 같이 꼭 뛰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안양의 금호타운 낙찰가 2억 5천인데요. 자, 낙찰가 2억 5천이었는데 한 2억 7천 정도 되죠. 2천만 원 정도 차이 나요. 보통 경매로 낙찰받으면 보통 한 2천만 원 정도는 싸게 낙찰받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일반적이다. 다른 물건들도 다 좀 비슷비슷해요. 물론 물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경기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뛸 정도까지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서울은 하실 수 있으면 뛰어서라도 잡으시지만 경기도는 뭐 굳이 보통 경매 시장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9월 달 거 보는 거예요. 워낙에 사례가 많지 않아요. 178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10월 달이 추석이 지나고 나서야 정말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거는 제가 한번 또 언젠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